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비영리단체 창업경영 프로를 방문해서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의 소비와 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화된 MOU 체결식과 세미나와 함께 믹스화되어진 시스템이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에 보시면 송종호 대표님 주식회사 소프트 클라우드 이경력 사항에 대한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나오셔서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세미나 강연 시작하면서 소개하면서 본인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저한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 클라우드의 송준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경력을 소개를 하자면 호주에서 1997년도부터 그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2012년 1월에 저희 로보터스 문홍현 사장님이 일대 투자자를 하고 저와 또 다른 김기태 대표라는 다른 한 분의 공동 대표를 구성을 하는 소프트 클라우드 한국 법인을 2011년 12월에 설립을 하고 2012년 1월부터 소세지 단넷이라는 인터넷 SNS 토론 서비스를 시작한 아주 새내기 회사입니다. 여지까지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없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소세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소셜적인 기능을 많이 통합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 전파시키고 저희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떠한 그런 사업 모델과 저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비전을 성취하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신 이승훈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창업경영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인증위원분들 모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프트 클라우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가능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 시대의 정보의 소비 유통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조금 좀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개념적인 것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소세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한다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강의할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과거, 미래,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 백그라운드의 모바일과 빅데이터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융합, 컨버전스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왜 현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혁신을 창조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융합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소셜 미디어와 프로슈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러한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 소세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개발해놓은 제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하는 조금씩 개념적인 설명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모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모발은 현재 기존에 있던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융합, 컨버전스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준 아주 굉장한 디바이스입니다. 모바일이라는 것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쓰는 이 스마트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 이전에도 모바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성이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한 것들을 모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PMP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전에 그 저희가 쓰던 CT폰이라든지 뭐 큰 무적이 많은 폰들도 어쨌든 개인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모바일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이 제시하는 한 가지 조건은 모바일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노트북을 갖고 있고 데스크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들은 움직이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기기들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모바일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인터넷 혁명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는 삶들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었는데 이 이면에는 컨버전스라는 그 융합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을 제가 첫 번째 예제로 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상품을 살 때 제품의 상품에 대한 그 설명들을 기술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한 대장을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종이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날로그에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종이에 쓰고 그것들을 바인딩을 해서 어느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대가 바뀌어서 바코드라는 것을 생성을 하죠. 그래서 그 바코드로 그러한 작용들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약 한 3, 4년 전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컨버전스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잡스가 소프트웨어에 힘을 불어넣었듯이 그런 힘을 불어넣어서 일반 개인도 바코드를 생성하고 QR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융합을 해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바일이라는 것들은 예전에 말했던 뭐 PMP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3라든지 어떠한 모바일 디바이스, 게임이면 게임에 대한 뭐 닌텐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모바일 폰 하나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바일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허나 이 모바일이라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란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3G, 뭐 LTE, 요새 나오는 뭐 와이어리스, ADS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무형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따지게 된다면 휴먼 인터랙션,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HCI라고 부릅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인간과 컴퓨터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걸 쉽게 설명해서 저희는 뭐 요새도 많이 미디어에 나오지만 UX라고 하죠. 사용자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바일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혼자 사진을 찍고 혼자 읽고 혼자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독립된, 그러니까 격리된 디바이스라고 뿐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바일의 기술이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바일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모바일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 근본 아래 이 빅데이터라는 것으로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데이터입니다. 왜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영어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말 그대로 저희가 쓰는 정보, 어떠한 정보든 간에 이런 정보들을 큼직큼직하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근간에는
현재 약 2년 동안 세계적인 트렌드, 특히 또 이것들은 약 5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트렌드였지만 한 2년 전부터 한국에서 바람을 불고 있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름입니다. 이 클라우드를 왜 사람들이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간에 어느 곳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의 빅 스토레이지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저장 창고를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엔지니어님들이나 뭐 회장님이나 이사님께서 갖고 계신 이 폰 안에는 사실 데이터가 16기가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돈을 더 페이를 하신다면 약 한 64기가빗 정도의 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용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략 동영상 100개, mp3 1000곡, 사진 뭐 1000개 이 정도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업체들이 갖고 있으면서 일반 개인 유저들, 아까 제가 처음에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유저들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해서 개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 스토리지 클라우드이고 이 모인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왜 예전에도 빅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왜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왜 빅데이터라고 안 그랬냐? 이것은 기술적인 컨버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컨버전스에서 시초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예전에는 전화선 모뎀 하나로 이루어졌었죠.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 모바일로서 되지가 않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ADSL이 발달을 해서 3G가 나오고 와이어리스가 나오고 LTE가 나오면서 데이터 간의 전송 속도가 현재 뭐 10Mbps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개인 소장용 서류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개인이 보내는 페이스북에 보내는 글, 트윗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이 다 이 빅 스토리지 안에 저장을 돼서 언제 어디서든 anywhere에서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거죠. 용량이 차더라도. 그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거기에 차이점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소소한 것들이 클라우드라는 이런 신기술을 만나면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 제공하고 분석 툴을 제공하고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역할이고 이것을 하는 회사들이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름만큼 중요한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점 두 개는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 합니다. 그 근간에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은 하나의 유형의 컨버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모바일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진화, 혁신,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툴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비정형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기술을 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는 소셜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기술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모바일 폰을 사용하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교환하고 정치적인 이슈도 토론하고 심지어는 이집트 같이 하나의 대통령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것에는 이 소셜이 있습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소셜 네트워크가 사실은 예전에도 존재를 했었던 거고요. 게시판 형식으로. 그리고 뭐 예전에도 싸이월드 전에도 뭐 친구 형식으로 서로 쪽지 보내기 가능하게 하고 뭐 1등급일 경우에는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모바일적인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과 인간이 하나의 빅데이터 같은 하나의 점이 되어서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 묶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시대 백그라운드 약 한 2년 전부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1960년대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디지털 바이트 1과 0이라는 그런 그 소스 코드를 활용을 해서 2012년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196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집한 그 양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양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100년에 걸치고 1000년에 걸쳤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한 번에 1년 만에, 10년 만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또 다른 예를 좀 잠깐 든다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 사주를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들이 몇천 년을 살아온 것들을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생물과 시에 맞춰서 다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소소한 모바일로 사용하는 인간의 패턴들을 모집해서 단 뭐 10년만이라도 단 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 인간의 그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툴들이 지금 많이 발달을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IBM 같은 경우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과 유형과 무형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융합이 근본이 돼서 예전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마케팅이 분리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샘물을 하나 먹으라고 한다면 샘물과 제주감길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의 제품들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습득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물면 계좌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뭐 소비자 고발센터라든지 그런 창구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뭐 뉴스에 이슈화가 된다면 조금 낫겠지만 아니면은 억울하게 그냥 그것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소셜 네트워크와 아까 말했던 그 빅데이터가 발전을 하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저가 모바일이라는 것들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그런 소비 형태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프로듀서와 콘슈머의 합성어죠. 이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처음으로 쓰인 디지털 프로슈머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현 시대에서는 예전 원시대처럼 뭐 돌도끼를 갖고 생산자와 그리고 뭐 집을 자기가 짓고 하는 이런 프로슈머 진짜 원시적인 형태의 프로슈머를 떠나서 디지털화된 그 정보를 갖고 자기 모발에서 확산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프로듀서와 콘슈머를 합쳐서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창조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제품에 참여를 하고 소비자가 그 생산자의 제품에 스크래치를 내서 이 사람이 이런 제품을 생산할 때 이것을 반영하여서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일반 제품을 요새 뭐 또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나 자기가 원하는 글들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제품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제는 이런 소셜 프로슈머들을 무시를 못하는 경제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요구사항들이 소셜에서 벌어진 요구사항들이 필터링이 되어 하나의 제품이 완성이 되고 이 제품이 완성된 것에 대한 리뷰가 다시 소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다시 재생산이 되는 그런 세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소세지는 사실 이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된다면 이게 접니다. 이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알려진 게 페이스북, 트위터 이 두 개밖에 없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있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작성하는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내가 이 제품을 썼는데 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한 번 눌러으로 인해서 무형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데이터가 또다시 미디어에 뭉쳐 다른 디바이스, 소셜게임, 퍼블리쉬, 디스커스, 네트워크, 마이크로블로그, 라이브 캐스트로 다시 확산이 되죠. 다시 확산이 되어 다시 또 아까와 같은 형태로 다른 일반 개인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같이 숨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 소세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목표는 여기에 소세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이고요. 해서 현재를 떠나 저희가 미래에 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셜과 융합의 힘을 사용하여서 소셜 미디어의 허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플러그인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을 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유통을 하고 그 유통을 통한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소세지, 저희 소프트 클라우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세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소세지라는 SNS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세지라는 사이트는 소세지라는 사이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소셜 미디어 허브에서 그러니까 각종의 소셜 미디어에서 받는 콘텐츠들을 이슈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든 경제적인 이슈가 됐든 이슈화된 소스가 가운데에 나오고 유저들이 이곳의 양쪽에 찬반을 세비를 줄이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세비를 줄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이면에는 사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사실 패널을 두고 찬반을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댓글을 사실 댓글에 약간의 그 공감과 비공감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양쪽으로 편을 가른 것 뿐이지 이게 진짜 스트릭트하게 한쪽에서만 반대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만 찬성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소세지에 제가 그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팔로잉을 하는 유저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말이 통한다면 서로 간에 친구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소세지, 아까 토론했던 소세지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달았던 댓글도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에 토론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을 합친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2012년 3월 중순경부터 베타 서비스, 지금도 베타지만요. 그 베타 서비스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식 서비스 출시는 약간의 디자인과 피드백을 받아서 한 10월 달쯤에, 10월 초에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로서 저희가 이 서비스만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은 양쪽으로 너무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데에 대한 그 여러분 많은 분들의 그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사이트를 개발을 하고 저희가 다른 제품들을 몇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 토론 사이트에서 소셜 미디어의 허브로의 진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단계 얘기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사이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모든 그 일반 개인 유저들이 하나의 미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자체는 뭐 조선일보가 됐든 중앙일보가 됐든 하나의 그 기자가 됐든 어떠한 전문 인력이 쏟아내는 글을 저희는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죠. 근데 뭐 오마이뉴스라는 게 생기고 위키트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 소셜 미디어가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양념을 치면서 점점 더 크게 발전을 시켰죠. 근데 현재로서는 소셜 미디어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뉴스의 개념이 아닌 확산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정보시든지 이런 비정형화된 그 정보를 유통을 하는 창구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점들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참여가 가능하죠. 어떤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라도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됐든 친구가 아니든. 그리고 개방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의 뭐 페이스북도 친구를 맺거나 라이크를 찍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확산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저희 소소지 같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댓글이지만 약간의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연결성이 있겠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치성이라는 것은 이전과 같은 시대에는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진이 났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으로밖에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하나로 지진이 나더라도 10초 안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개인 스스로가.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정말 사실 친구라는 것은 두 가지의 친구가 현재는 존재합니다. 하나는 깊은 친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얕은 친구라고 합니다. 깊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고요. 얕은 친구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안 친구들. 사실 별 친구는 없지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예전에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리서치를 하게 될 경우에 겨우 100명에게 그 서베이를 해서 어떤 정보들을 지금은 1000명, 10,000명, 심지어는 1억 명 가까이에게도 정보들을 얻어서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겟팅도 정할 수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효과는 파티시페이션, 관여 참가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버즈,
이제 바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이 확산이 돼서 결국은 유대감이 생겨 그 제품에 친화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종의 하나의 프로모션을 하루를 해서 10일이 가는 지속력을 1년 내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ROI를 이번에 IBM에서 분석을 해서 약 Return of Investment를 250%까지 정형화시켰다는 그 툴이 이번에 IBM에서 나왔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정도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통찰력이나 직관력을 이용해서 수집한 정보를 정형화하여서 다시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되팔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 현 시대의 기업들에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소셜 마케팅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성과 어떤 것이든 간에 실시간적으로 확산하는 구조가 마찬가지죠. 확산성이 있고요. 관계성, 소셜의 S는 소셜이지만 N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관계죠.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생성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기업들도 하나의 유저가 되어 일반 유저들과 같은 레벨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데이터를 재가공을 해서 다시 제품 파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세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툴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간단하게 제가 5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는 사실 현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NS 사이트를 탈피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이트에 소셜 네트워크를 삽입한 이유는 지금 말하는 모바일 컨버전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예상하고 만든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패러다임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을 잡아 재가공을 해서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 SNS가 지금과 같은 빅브라더, 굉장히 큰 회사가 된 이면에는 라이크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라이크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라이크는 하나의 클릭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네 클라우드에 하나의 라이크들이 모여 빅데이터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이크를 필두로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커넥트, 페이스북 소셜 커넥트, 플러그인,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내다내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내 친구를 맺고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됩니다. 그죠? 돈이 안 되는데 이것들이 무슨 돈이 되겠느냐. 자, 빅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하여서 내놓은 것이 광고 플랫폼입니다. 광고 플랫폼은 구글에도 있고 야후에도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뭐 어떤 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마케팅들이 있지만 그 근간에는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에 돈을 더 내게 되면 광고가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방식뿐이 쓰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페이스북을 열었을 때 나오는 광고들의 타겟팅이 예전과 같이 컨텐츠에 현대가 들어가 있으면 현대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클로즈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광고들을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100에 10명이 현대의 광고를 클릭을 하여 돈을 지불을 하였다면, 그러니까 광고주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 경험들을 이용을 해서 이 광고를 좀 더 프리사이즈하게 만든 다음에 100에서 50까지 끌어올린 거죠. 50억까지.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약간의 그 주식이 다운되는 이유는 페이스북 인터페이스 자체가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저들이 웹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괴리감일 뿐이지 언젠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새는 페이스북 광고 안에 이제는 여기에 자기 친구들이 몇 명이 봤다라는 그 SNA, Social Network Analytics라고 해서 어널리시스를 제공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네 친구 중에 3명이 봤어. 이런 것까지 써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이 생태계를 또 다른 누군가 뭐 핀터레스트, 뭐 포스퀘어, 뭐 패스, 엄청나게 많은 파생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에서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기사들에서 나온 것 중에 뭐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팬생은 마찬가지로 친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오픈형이고, 싸이월드는 굉장히 팬생형의 SNS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저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세지도 이러한 경우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업 모델이 바로 소셜 공감 댓글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댓글 서비스라는 것은 뭐 디스커스 라이파이어, 여기 한국과는 라이브리나 티토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댓글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페이스북에 라이크를 달았듯이 일반 미디어 업체, 웹에 있는 미디어 업체에 기사나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을 때 이 밑에 댓글을 다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이면에는 아까 페이스북과 같은 똑같은 그런 작용과 그 반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댓글 플랫폼은 라이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댓글을 달게 되면 이 댓글이 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좋아요를 달게 되면 이 댓글이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른 방향으로 또 확산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댓글에 댓글을 달면 이 콘텐츠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소세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 방향이죠. 근데 저희 그 나라에서는 라이브리랑 스토커가 굉장히 유명하고, 뭐 동아일보라든지 뭐 여러 군데를 가보면은 이렇게 파워드 바이 라이브리라고 해가지고 댓글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댓글을 쓰는 그냥 간단한 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런 데이터 마이닝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이 소셜 댓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실 파급력이 있는 것이, 여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심지어는 올해 5월에 뉴욕타임스를 넘은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런 사이트, 뉴스 사이트가 성공 비결이 바로 소셜 댓글이라는 이런 글들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사에서 나오는 실명제의 글은 아니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악성 댓글과 스팸 댓글 정도의 수준은 감소가 될 수 있고, 유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조선일보에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소세지와 같은 그런 SNS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받아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 형태의 그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아니라서 이것들은 뭐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웹사이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저희 소세지 로고가 들어있는
공감, 비공감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플러그인인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기사나 어떤 콘텐츠를 읽고 난 이 기사에 비공감이야, 난 이 기사에 공감을 해 하고 눌렀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저희 소세지 사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와 동기화가 되어 1점이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글을 또 라이브 리플라이라는 그 제품으로 글을 달게 되면 이쪽에 글이 동기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감 댓글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그 공감, 비공감은 아까 조그만 그 페이스북 라이크와 같은 그 위젯 버튼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브리라든지 아니면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이게 언론사의 기사 영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그 툴이 제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SNS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이 가능하지만 여기 소세지에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클릭이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댓글을 쓰게 되고요. 이것들은 또 소세지로 확산이 되어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글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쓰이게 된 것이 또다시 소세지 사이트를 통해서 페이스북, 트위터와 연동이 돼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기능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다 끝냈고 이제 마케팅 단계에서 지금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품 홍보용 사이트라든지 프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라임 경제라는 그런 언론사의 다음 주부터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그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오른쪽에 그 컬럼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의 소셜 댓글 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사의 내용을 또 다시 토론을 소세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은 이게 기존의 소셜 댓글 서비스입니다. 이게 라이브일 건데요. 이렇게 달리면 글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만 한 방향으로 달 수 있는데 저희는 공감, 비공감이라는 특수한 양쪽의 그 컬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화 형식으로 공감 쪽은 왼쪽, 비공감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리게 되어서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는, 트윗과 연동이 되는 그런 예제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글들이 소세지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소세지를 들어온 유저들이 또 다시 여기서 글을 쓴다면 다시 이쪽으로 연동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연동이 된다는 그런 그 예제들을 저희가 좀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소셜 관계도를 그린 것인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셜을 지향하는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소셜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1에서 100 확산성을 1에서 100으로 나눈 것이고요. 정보량, 그러니까 재미와 정보, 소셜적인 그것을 1에서 100으로 나눈 것입니다. 확산성이라는 것을 1에서 100에서 예를 들어 조금 뭐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100으로 본다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트위터죠. 트위터는 확산성으로 치면 100입니다. 하지만 재미와 정보는 뭐 페이스북만큼 없습니다.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런 재미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트위터는 100의 확산성을 갖고 있지만 재미는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트위터를 이쪽에 갖다 놨고요. 반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보량, 엄청나게 많은 툴을 사용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의 수준에 와 있지만 확산성은 트위터보다는 떨어집니다. 트위터로 누가 뭐 중계를 하고 그러지 페이스북은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은 이 위치에 뒀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여기 저기 있고요. 사실 이것들